네, 선생님, 오늘은요, 플랫폼 종합 전문 전략 가이드가 이제 아무래도 예비 프로마스터와 현업 중이신 프로마스터 분들 모두의, 양측 모두에 굉장한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들어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또 질의응답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요,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좀 중점적으로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 위주로 좀 꼼꼼하게 진행을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시면 그 질의응답 다룰 때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실시간 수강생분들은 질의응답을 보내드릴 예정이고, 또 후에 완강 이후의 수강생분들은 커뮤니티 생성을 통해 다 함께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의외의 고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런 걸 안다는 게, 선생님 예를 들면 바나나면 바나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바나나에 대해서 알아야 바나나 다이어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타로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갓 진입한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특성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뭘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고 일단은 뛰어들기 마련이에요. 현업 상담사인데도 들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 대부분 말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들으려고 하시니까 이걸 풍부한 상황 설명으로 풀어나가는 조언적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는 인풋이라고 하죠. 들어올 때부터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 이것들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선택적 취사, 이게 합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절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이런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마음을 한 번 더 열어보고, 하기 싫다고 느껴지는 것에서도 마음을 한 번 더 열어보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이런 습관과 배움에 대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하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이에서 사실은 진짜 보석 같은 순간들을 만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른 정신에서 나오는데, 이 정신이 순두부다 하는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순두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강인한 멘탈이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체로. 그리고 그 갑옷이 무장 해제됐을 때 때로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순두부 멘탈이 되기도 해요. 쌤은 누구 말 때문에 멘탈 바사삭 순두부 멘탈이 되지는 않아요. 쌤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장 해제되는 경우, 유일하게 쌤이 약해지는 경우는 쌤 스스로가 약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 늑대 인간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시기가 한 번씩 온다 하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무장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쉬어요, 선생님. 혹은 블로그에 글을 쓰던가. 제가 죄송해요, 어제 그제 블로그에 생전 블로그 안 할 때도 많은데 글을 연달아 썼어요. 그럴 때는 글을 통해 마음이 다스려지더라 해서 그냥 이글 저글 쓰면 되게 너무 힘든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매사에 365일 약한 경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내담자가 무서워요. 상담사들이 무서워요. 우리 업계에 무서워요. 선생님 구설수가 무서워요. 이게 모든 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나한테 어떤 누가 관심 가져서 이슈가 될까봐. 쌤 저는 늘 이슈고 늘 구설이라 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이렇습니다만 정반대의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탈이 너무 약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선생님 제 수업 많이 들으시면서 선생님 이거 별일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냥 매일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젖으시면서, 선생님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절대 닮아가요. 제가 오늘 제 내담자님을 배웠는데, 오프라인에서 제가 상담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드린 말씀이 좋은 상담사와 함께 하세요, 성숙한 상담사와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늘 함께하는 사람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선생님. 선생 선택도 잘해야 돼요. 선생님 첫날 만날 내담자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선생님이 배우실 게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보다 제자보다 멘탈이 더 약하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로가 있죠. 선생님. 그래서 멘탈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받쳐줘야 돼요. 선생님, 이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들이야 있겠지만 제가 지금 좀 나열할 만한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선생님, 제이쌤이 내가 그래도 인정할 정도로는 멘탈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냥 꾸준히 그 사람의 곁에서 젖어 들어보는 것도 내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나중에 80시간 지나면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제이쌤의 나쁜 면모는 빼고요, 좀 어떤 선생님이 취하고 싶은 면모에 닮아가 계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사제간에는 연결되고 닮아가시는 법입니다. 좀 저 사람의, 우리 내 선생의 이런 면모는 좀 내가 얻어가고 싶다 하신다면요, 그냥 계속 그냥 곁에서 들어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가고, 좀 내가 멘탈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이쌤이 옆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 혹은 제이쌤이라면 별일 아니라고 말했을 거야, 혹은 내가 제이쌤이라면 별일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저는 이 멘탈을 좀 다잡는데,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면서 오랫동안 열심히 강의하면서 선생님께 도움 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할게요. 멘탈이 너무 약하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선생님 스스로가 이 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1번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좀 나 스스로의 너무 약한 부분은 괜찮다 또 자꾸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강해져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강화해주기 위해서는 그 근육이 스트레스 받고 강화가 되기 위해 부단히 자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순두부 멘탈은 그런 자극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강해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강해질 수 있도록 간접 경험을 한다든지 직접 경험이 있었다면 작은 스트레스는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 강화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필요해요. 세 번째, 공감 능력에 대한 이해인데, 선생님, 저는 내담자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냐면, 모든 질문, 모든 내담자의 상황에 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100% 이해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다 같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저와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기본 속성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 선생님께서 지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뿌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옳은 질문을 하느냐 그른 질문을 하느냐, 그런 뿌리가 있고 열매나 어떤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 가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뿌리에서 본질이 같은데. 선생님과 예를 들면 선생님 도대체 저런 연애 상담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인간 심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고통, 그다음에 트라우마, 어떤 성장 과정, 이런 어떤 내가 순간에 받았던 사람에 대한 외면과 배신감, 그다음에 치유가 필요한 면모, 질투, 고뇌, 이런 것들 모두 내가 나 역시도 같은 인간임을 기억한다면 그런 본질적인 차원에서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맞네 틀리네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참 제이쌤 저렇게 말하는데 너무 저건 독선 아닌가? 말할 필요가 없다니, 저런 표현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거만한 것 아닌가? 그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꾸 순간적으로 욱하고 판단하게 돼요. 저런 말은 아무리 강사라고 해도 과한 것 아닌가? 아니, 저런 말은 다른 상담사에 대해 무례한 것 아닌가? 제가 무례한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남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 교육에 있어서 필요하고 제지가 필요하고 또 도움되는 말이라면 남들이 어떻게 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저는 관계없어요. 선생님의 타로 상담, 그리고 진실한 상담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멀리 했으면, 강사로서 교육자로서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배려심 있게 전달했을 때와 좀 단호하게 전달했을 때 그 전달력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 좀 더 단호하게 강인하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건 관계없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인간의, 또 특히 한국인의 기본 심리 자체가 평가에 강해요. 저런 말은 독선이지, 저런 거는 잘못된 거지, 맞지 틀리지, 옳지 그르지, 이게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이나 틀이 굉장히 강해요. 황제죠. 이게 맞는 거야, 이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타 문화권도 물론 강한 문화권들이 있지만 한국도 이제 또 특히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념을 벗어나면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선생님 뭐 이런 거죠.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사람은 인성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성적으로 성숙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쌤도 과거에 인성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했던 적이 찰나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게 뭐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책을 한참 가까이 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인성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했던 시절이 분명히 짧게나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은 지금의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과거의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선생님도 굉장히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인성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거나 분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인성적으로 좋고 나쁘고 훌륭하고 부족하고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생애 뭐 오쇼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적 스승도 마찬가지죠. 오르락 내리락 기폭이 있어요. 한 번 깨닫고 한 번 도를 통했다고 그 상태를 현명하고 사랑하는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추락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추락했던 시점이 있어요. 지금의 제이쌤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과정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인간의 심리지만 나 역시도 기폭이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오르락 내리락 어떤 인성적인 부분, 어떤 감정 기복 이런 걸 갖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러한 면모 진흙탕에서 나와서 내가 너무 추레한 모습 나 스스로도 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조차 내가 너무나 지극히 인간으로서 이해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인간의 기본 뿌리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성소수자에 대해서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나는 불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 불가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나는 선생님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이게 내가 실례할까봐 겁이 난다 상처를 줄까봐 겁이 난다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특수 케이스들에 대해서 저희 클래스에서 자세히 다뤄요. 근데 이건 가치평가의 부분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성숙하게 상담사로서 반응할 수 있고 또 손님을 현명하게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연습 차원에서 한번 겪고 나면요 훨씬 더 선생님께서 훌륭한 상담사가 되어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보다도 저는 코치예요. 그런데 코치나 강사가 선생님보다 뛰어날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코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선생님이 인성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분이고 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도 그런 분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감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 흔히 공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요하기 마련이에요. 상담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공감도 지능이야. 공감도 그것도 이해 못해. 이게 상담사의 기본 소양처럼 일컬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공감 능력은 배양되어야 하는 또 길러져야 하는 부분이기 이전에 선생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 나는 NFP가 아니다 MBTI에서 나는 굉장히 STJ다 아주 합리적이다. 근데 손님이 합리적이지 않고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걸 보면 나는 좀 자기 객관화를 시켜주고 싶은 욕구에 휩싸여서 있는 그대로 팩트로 조진다. 근데 이게 타로 상담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좀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선생님 보다 더 현실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STJ 타입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공감이 능력인 것은 공감 능력이 하나의 능력이라서가 아니고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이고 아무리 어떤 지적으로 분명하고 냉정한 면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공감 능력은 그것과 무관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감할 수 없는 거야. 이런 거죠. 내가 섹스는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거야. 남녀의 교합이지. 그런데 여성과 여성이 교합하는 건 자연 이치에 맞지 않잖아. 그리고 그건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잖아.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라는 거야. 이게 논지예요. 우리 상담사들 사이에 선생님
대체로는 다들 굉장히 공감 능력 뛰어난 분들이에요. 90% 이상은. 그런데 선생님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선생님 나는 정말로 공감하고 싶은데 공감이 안 돼서 나는 처절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데 성소수자가 어떤 심리인지 내가 더 이해해서 더 현명한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성향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내가 공감할 수 없는 내담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남성적이라는 것이 보통은 공감 능력의 결여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냉정하고 합리적이더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이게 미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미로가 있어요. 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서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오류예요. 일반화의 오류. 그게 아니고 합리적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합리적이라고 본인 스스로 믿고 나는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런 성향이다 보니 합리적인 길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로가 있는데 이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길들만 다녀요. 이 합리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왜? 비합리적인 길을 추구할 이유가 없으니까 합리적인 것만 경험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본인의 선생님 조금 저도 합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선생님 디스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아시죠? 공부하니까 논의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합리적이라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야.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역시도 내가 늘 합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필요한 강의와 필요하지 않은 강의를 구분해서 들으려 하고 그게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내 시간에 이득이 되고 합리적이고 계산상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선생님의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편협한 생각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만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거꾸로 합리적으로 가봅시다. 방금 제가 이미 답 말해서 답 깨우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 아직 안 왔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은 내담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죠. 그럼 그 내담자가 비이성적이고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답을 원하고 공감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선생님은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자연적이지 않다거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 이런 질문은 너무 허황된 질문인데 내지는 이런 질문은 거짓말을 기반 베이스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왜 나를 상담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 경우에 내가 이걸 공감해 줘야 됩니까 선생님? 물으시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필요한 답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고 이게 좋은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답이 있어. 내담자는 답정너야.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야 하는 답정너야. 그리고 내담자는 공감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공감을 원하고 있어. 그건 그 사람이 원하는 답만 듣기를 원해서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공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편협함 혹은 내담자의 한정되고 제한된 어떤 지금 사고 방향성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현명한 답을 해줘도 지금 내담자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공감이 일어날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내담자가 본인이 듣고자 하는 답만 들으려고 하는 답정너라서 공감을 할 수 없다 혹은 그 질문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역시도 이제 무언가를 판단할 때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길만 선택해요. 나머지 길들은 크게 의미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 내용이 필요한 것만 내가 취사적으로 선택하겠다 했을 때 이게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상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합리적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 혹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정말 자주 봐요. 이 업계에서. 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쌤한테도 너무 계산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시는 거 봤어요. 선생님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계산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하고 이제 떠올려 보는 것들이 합리성이라는 경험 안에, 한정된 경험 안에 갇혀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여러 방법들이 있죠. 미로를 통과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이 다른 경험들에 대한 경험치 부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비논리적이라고 할게. 내가 생각했을 때 비논리적이고 내가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사과와 배와 귤을 이해하는데 사과와 배와 귤에 대해서 다 각자의 필요는 없어요. 사과, 배와 귤이 과일이고 과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과와 배와 귤에 대해서 이해를 해봄직하죠. 그러니까 보다 더 본질적인 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뿌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제이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고 강한 척하고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인간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같고 저 사람의 저러한 면모 역시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배움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혼자만의 시간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외로워질 수도 힘들 수도 있겠거니 이게 인간에 대한 기본 공감이죠. 그러니까 제이쌤은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지가 똑똑한 줄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거는 선생님이 저한테 공감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공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 중에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 우뇌형 좌뇌형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 중에는 칼이죠. 소드 타로에서 머리를 쓰는 거다. 그죠? 머리를 쓰는 건데 우리가 가슴이라는 컵이라는 건 컵은 물인데 아시죠? 타로에서 물인데 물은 섞으면 하나 된다. 그죠? 그래서 칼은 공기 요소기 때문에 공기의 맥을 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컵은 물이기 때문에 물은 하나로 다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으로 생각한다면 제이쌤이 저렇게 말을 해도 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없이 여린 면모, 두려운 면모, 또 과거에 굉장히 아팠던 경험들 저렇게 되기까지 찰나의 순간에 나는 제이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다. 왜? 내가 상담사로서 겪어보았고 단련이 되었고 나 역시도 인간적인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나는 제이쌤의 삶의 애환을 느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인간은 같다는 뿌리에서 이해하지를 못했을 때 이제 멀어지는 거야. 제이쌤은 지만 잘난 줄 알지. 제이쌤은 뭐 아상에 가득 차 있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우선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뿌리에 대해서 근본이죠. 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나무죠 선생님. 나무의 뿌리예요.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공감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토록 말하던 합리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 뇌라는 것의 이해, 논리적 이해에 바탕되거든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철저히 합리적인 이해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오히려 선생님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근본 뿌리에 대해서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같은 인간끼리 참 고생했다. 너도 참 고생했구나. 이걸 이해하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닐까? 선생님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선생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펑크락을 한다고 저런 해괴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닐까? 쟤들은 왜 저렇게 노출을 하는 걸까? 선생님 얘들은 왜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걸까?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선생님 쟤는 왜 저렇게 재수가 없을까? 여러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근본적 관점에서 그 사람의 심리에 있을 어떤 두려움 혹은 방어 기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불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과나무인지 귤나무인지 뭐 귤인지 과일나 뭐 배나무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사과가 맛있는지 내 배가 맛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논하는 게 상담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 인간 본질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아니고 너도 인간이구나. 너도 그래 인간이라서 인간적인 경험들을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하고 있구나. 이런 바라볼 수 있다면요, 선생님. 공감 능력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이고 여자들이나 울면서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거든요. 우리가 모두 지극히 인간이고 실수도 하고 신이 아니라는 것. 그런 연민 어린 시선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굉장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인간 근본에 대한 이해. 이걸 갖고 있으면은요. 막연하게 남자들은 남자 비하 아니에요, 선생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뭐 비논리적이고 뭐 비이성적이니까 그럼 타로를 보지. 늘 공감을 해줘야 되고 어쩌죠. 이렇게 하는 사람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남자들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합리성의 우월성에 대한 어떤 일반의 오류예요. 합리적인 게 논리적인 게 우월한 거야. 그게 정확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진정 공감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한데